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였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전 유출하고 내용도 부풀렸다면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면 합의를 안 했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지소미아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함께하는 특별 정상회의가 내일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개막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아세안과의 정상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 포기 등을 요구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성 중인 황 대표를 직접 찾아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김환기 작가의 걸작 우주가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13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한국 미술품이 100억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미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쾌거라는 분석입니다. 영국 프로축구 토트넘 허스퍼의 손흥민이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이후 열린 첫 경기에서 승리를 견인하며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밤 1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를 발효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밑으로 떨어져 중부지방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에 일본 언론에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 정부가 양보했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일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 일본에서 연일 한국 정부가 양보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또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고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일본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발표 전후 일본의 태도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협상 역시 지난 8월 우리 측의 지소미아 발표 이후 일본이 먼저 협의를 하자고 통보에 시작했다며 외교 라인을 통해 분명히 일본의 사과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한일이 동시 발표하기로 한 저녁 6시 이전에 관련 내용이 일본 언론에 유출된 점, 그리고 일본이 7에서 8분 정도 늦게 발표한 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격앙된 어조로 일본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자극한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네, 청와대는 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사용하면서 압박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반박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홍보수석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라면서 강하게 불쾌감 드러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압박 카드까지 사용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놓고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며 한미동맹은 그렇게 만만한 동맹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이어져 왔으며 지소미아가 한미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주 초 미국을 다녀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백악관 관계자가 주한미군 축소까지 시사했다고 청와대 NSC에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상원에서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일본의 로비 덕분이라는 일본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We have a critical week in that regard this week. This increases the risk to U.S. forces in Korea and damages the U.S.-Korea alliance.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에 대해 일본의 입장만 반영한 기사로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보도라며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지소미아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일본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고요. 신남방 정책의 중심인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부산 백스코 메인 프레스센터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이곳은 부산 백스코에 마련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메인 프레스센터입니다. 네,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요. 내일부터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각국 정상들 문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 도착했나요? 아직 다 도착하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먼저 오늘 오후 부산에 도착해서 3박 4일간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정상과 함께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기공식에 참석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도시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건설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아세안 도시들과 협업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아세안 국가가 모두 10개국인데 예정됐던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장모의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하면서 나머지 9개국 정상 오늘 밤에는 모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직접 전용기를 몰고 온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집회단체의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청와대는 국익을 해치는 엄청난 방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조금 전 이곳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시위대가 의도적으로 큰 음악과 소음을 내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적절한 행동인지 되묻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인데요. 국내 주요 기업 CEO들도 총출동한다면서요? 네, 양자 정상회담 외에도 내일 오전에는 CEO 서밋과 문화혁신 포럼, 저녁에는 환영 만찬을 통해 아세안 정상들과 친교를 다집니다. 환영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한국과 아세안 주요 기업 CEO 등이 모두 참석합니다. 행사 둘째 날에는 본격적인 정상회의가 세션 1, 2로 나뉘어 진행되며 종료 후에는 공동 언론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대 행사인 스타트업 서밋과 혁신성장 쇼케이스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에는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언론 발표 이후에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 프레스센터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 닷새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단식 현장을 찾아서 1분 정도 황 대표와 대화를 나눴는데 기자들이 무슨 대화 나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건강 상하시면 안 된다. 황 대표 충정을 잘 안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황 대표는 단식 계속하겠다고 했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황교안 대표 단식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단식 닷새째를 맞아 체력 소모가 커지면서 자리에 누웠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몸을 일으켜 애국가를 따라 부릅니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반대를 위해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 함께한 건데 한국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헌법률인 불법 패스트트랙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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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중 긴급 귀국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물론 현 정부의 외교 정책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에 의한 무모함인지 아니면 의도된 무모함인지 우리가 밝혀야만.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사전 조율 없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황 대표는 몸을 반쯤 일으킨 채 이 총리와 1분여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대통령께도 잘 전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총리는 황 대표의 충정을 잘 안단 말씀을 드렸다며 건강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이 이 총리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닷새째 맞으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전재현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자, 황교안 대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어제 저녁부터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꼿꼿하게 앉아 단식 투쟁을 이어오던 황 대표가 단식 나흘 만에 몸져 누웠는데요. 지난 20일 단식을 시작하면서 황 대표는 낮에는 청와대, 밤에는 국회를 오가며 투쟁을 해왔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되면서 문 대통령까지 나서 단식을 만료했지만 황 대표는 아예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보면 청와대 앞이라 텐트 못 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닐 텐트 같은 게 쳐 있네요? 아, 네. 저곳은 청와대 바로 앞이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아, 그래서 가능한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단식 투쟁 양상하고 좀 다르게 급속도로 황 대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졌는데 왜 그럴까요? 네, 그동안 이루어진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을 보면 단식에 들어가기 앞서 음식을 적게 먹는 등 준비를 하고 이후에는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며 에너지를 아끼는데요. 황 대표의 경우는 전격적으로 단식을 결심한 데다 특히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참모들이 건강 상태를 우려해 국회 농성장으로 이동할 것을 여러 차례 말했지만 황 대표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이 황 대표의 침낭을 빼앗으려 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네, 민경욱 의원이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황 대표가 침낭을 덮고 누워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요. 네. 민 의원은 애국 시민이 침낭을 건네주려 하자 경찰이 빼앗았고 침낭을 사복경찰이 걷어가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당 관계자들이 가져온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었다며 당 관계자와 유튜버들이 몰려와 항의하면서 물건도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소미아 이제 조건부 연장 조치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가 단식을 계속 강행하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조건이 총 3가지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철회인데요. 네. 당시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로 탄력을 받고 있는 단식 투쟁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패스트트랙 저지로 당내 결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단식 명분이 약하다며 다소 부정적이었던 당내 평가도 황 대표의 결기어린 모습에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인데요. 단식은 소위 삼김시대나 가능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던 홍준표 전 대표도 오늘 나라도 이 꼴이고 야당은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황 대표가 단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황 대표의 건강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나빠지면서 패스트트랙 투쟁 동력도 함께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황 대표가 계속해서 단식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출구 전략은 뭘 것 같습니까? 네, 황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 대표가 단식을 결심한 요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거절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결국 문 대통령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입니다. 예. 실제로 1대1 영수회담이 성사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내년 총선 앞두고 신생 정당들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던데 허경영 씨도 신당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패스트트랙 이야기도 했지만 선거법이 개정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군소정당이 큰 혜택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 소상공인당, 기본소득당,
부정부패 척결당 등 11개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고요. 현재 등록된 정당만 모두 3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34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17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 씨가 만든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신당도 들어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네, 입에 잘 안 붙는데요. 네. 네. 국민배당금 지급과 가계부채 탕감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수능시험을 폐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허경영 씨 당에서 앞으로 화제의 공약들을 많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됐지만요. 한일 관계 여전히 싸늘합니다. 여기에 북한, 미국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도 풀어나가기 어려운 숙제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단식 투쟁 끝내고 여야 정치권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전재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미술계의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추상화의 거장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한국 미술품 중 최고가인 13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먼저 어떤 작품인지 조희로 기자의 리포트로 먼저 만나보시고요. 김환기 화백이 누구인지 또 경매 현장의 뒷이야기들 뉴스 추적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 million. Thank you very much, Francis. 김환기 작가의 걸작 우주가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13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한국 미술품 중 100억 원을 넘긴 유일한 작품이자 동시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경매는 시작부터 치열했습니다. 약 59억 원에서 출발한 경매는 응찰자들의 경쟁으로 5분 만에 10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0여 분 동안 33번의 응찰이 오간 끝에 작품은 전화로 입찰에 참여한 한 컬렉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경매로 김환기는 지난해 자신이 기록한 85억 원보다 무려 50억가량 높은 가격을 새로 썼습니다. 역대 가장 비싸게 팔린 한국 미술품 10개 중 9개 작품을 김환기가 모두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주는 그의 작품 중 유일한 두폭화로 파란 점으로 그린 2개의 원은 음과 양, 빛과 그림자 등 우주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의 기량이 최고조에 이른 1971년에 완성된 작품으로 김환기 추상예술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이 완성된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경매시장에 나온 만큼 세간의 관심도 더 컸습니다. Really representing the wonky and also representing Korean modern history. So I believe in the long term, this one will be the record for any type of wonky work. 한국 작품 중에선 처음으로 100억 원대에 낙찰되면서 세계 미술 시장에서 한국 작품들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한국 미술사를 새로 쓴 김환기 화백은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고 이번 경매는 또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문화스포츠 구경호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호 기자, 132억 낙찰가. 네. 이 정도일 거라고 국내 화단에서는 예상을 했습니까? 사실 이번엔 한국 미술품 최초로 100억 원을 돌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예. 132억 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액수고요. 지난해 다른 작품이 국내 최고액인 85억 원에 거래됐기 때문인데 이런 액수가 나오자 현장에서는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작품 역시 김환기 화백 작품이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경매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이번 우주란 작품의 경매는 한 1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가치가 낮게 매겨진 작품은 1분, 중요 작품은 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 우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과 일본 작품 경매가가 그동안 2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왔었는데 우리 미술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8,800만 홍콩 달러에 최종적으로 낙찰됐을 때 장내에서 아주 우려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주류 미술 시장에 편입이 됐다라는 신호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800만 달러가 우리 돈으로 이제 132억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132억에 낙찰 받은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일단 크리스티 경매 측은 고객 정보를 위해서 신원 미상의 전화 응찰자
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응찰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한 언론에서 국내 모 건설사 회장의 손자인 25살의 한 큐레이터라고 보도를 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예. 당사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좀 아낀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외국인 수집가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낙찰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낙찰자는 구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은 최종 구매가로 우리 돈으로 153억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32억 경매 낙찰가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낙찰가보다도 우주란 작품, 어떤 작품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작품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으로 꽉 채워진 이른바 전면 점화 형태입니다. 지금 저 장면이죠? 예, 맞습니다. 작가가 작품명처럼 점을 찍어서 우주를 표현한 건데요. 예. 두 가지로 해석돼 그린 두 폭의 그림이 하나로 붙여져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크기는 가로 세로 2m를 훌쩍 뛰어넘는 대형 작품인데 김한기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미술 관계자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인과 양, 여성과 남성 이렇게 해서 그 우주의 본질을 하나의 그 캔버스 안에 담아내려고 하셨거든요. 고국의 어떤 밤하늘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한 점 한 점씩 작품을 그리셨던 그림이 그리움의 준말이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뭐 저 작품 세계를 잘 이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런 걸작을 완성한 김한기 화백 어떤 인물인지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김한기 작가는 사실 고인입니다, 현재. 네. 1913년에 전남 신안에서 태어나서 1974년 미국 뉴욕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우주란 작품은 작고 3년 전인 1971년에 그린 것이고요. 굴곡진,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청소년기는 국내에서, 이후 일본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고요. 프랑스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국제화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을 때는 종이 살 돈이 없어서요. 전화번호에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 시인인 이상의 부인과 재혼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네. 미술 인생 말미에는 미국 뉴욕에서 이번 우주를 비롯한 걸작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 우주라는 그림 유니버스인데 홍콩에 있잖아요. 그럼 네, 저 맞습니다. 우리 관람객들도 국내에서 저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달까지는 김한기 작가 이름을 딴 환기미술관에 전시가 돼서 대중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환기미술관이 아까 나왔던 김양한 여사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현재 경매를 위해서 해외로 가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 낙찰자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인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소장한다면 공개가 어렵고 외국인이라면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분들이 훌륭한 작품을 대중에 공개한다고 하면 가능할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특별전이라도 좀 국내에서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한기 작가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요, 그림만 그렸을 정도로 집념과 열정이 대단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만의 예술원과 진정성이 이제 와서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울림이 상당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스포츠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 아파트 이웃 간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랫집에 사는 남성이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그 직후 자신의 집에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범행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이 아파트 입구에서 흉기에 다친 여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줌마가 모래가 들면서 딱 머리를 싸매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피를 찰떡 흘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19층에 사는 50대 부부로 18층에서 탄 40대 남성 남모 씨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밀고 당기기를 하다 1층에서 문이 열리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1층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18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원인에 대해 개인 감정 혹은 시비나 다툼,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안정을 찾는 대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범행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네, 단독 보도 순서입니다. 이 어두운 도로를 달리던 버스 기사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던 남성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남성은 하반신 마비가 됐고 이 기사는 해고 처리되는데 해고된 기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버스가 도로를 달립니다. 어두운 길 위에 갑자기 어떤 물체가 나타납니다. 이를 그대로 지나친 버스. 놀란 기사가 차를 세워 확인해보니 술에 취해 쓰러진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곳 도로 위에 누워있다가 버스 하부에 치인 남성은 하반신이 마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실 여부를 놓고 경찰 조사 중인 버스 기사는 최근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과속 신호 위반 없었고 누구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해고 통보를 한 거 아기가 지금 암투병 중이라 회사를 나가면 버스 회사에서는 회사가 큰 부담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차에 간 거는 맞는 거고 형사적인 책임은 없을 수 있지만은 치료비 전액을 다 부담해 주는 건 맞는 거잖아요. 회사도 규정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버스 기사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사고 해역을 찾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24일째인데요. 실종자 3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가 추락한 독도 인근 해상. 해군과 해경함선, 항공기 등 수십 대가 드넓은 바다에서 실종자 수색에 한창입니다. 헬기에서 수색 작전을 지켜보던 실종자 가족들은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독도에 내린 실종자 가족들은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 생각에 끝내 오열합니다. 조카가 내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또 내려야 되니까 처음에 못 내리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헬기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현실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해군 광양함에 오른 실종자 가족들은 녹록치 않은 수색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노을성 파도 같은 외력으로 인하여 수중에서 잠수 작업적인 잠수함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잠수하들에게 크나큰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이 다녀간 사이 헬기 동체가 발견된 지점 근처에서 조종석 왼쪽 문이 발견됐습니다. 수색이 길어지면서 지칠 대로 지친 실종자 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3명이 살아있길 바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몰래 쫓아가서 집까지 침입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죠. 이번에는요, 재워달라며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의 추가 범행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안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광주의 한 오피스텔 복도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집 앞까지 쫓아갑니다. 여성이 급히 문을 닫으려 하자 문을 붙잡고 버팁니다. 여성이 문을 닫은 뒤에도 남성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 돌아간 뒤 다시 찾아와 초인종을 누릅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엿보고 메모해뒀다 다시 침입한 겁니다. 손짓범을 검사해보니까 피해자 집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어요. 여성분이 잠들게 되면 다시 그 집을 들어가려 했다. 다음날 경찰에 붙잡힌 39살 김모 씨는 잠을 재워달라며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을 뒤쫓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구속된 김 씨는 PC방 종업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훔치고 길 가는 40대 여성을 추행하는 등 8건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주거 침입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의 반응을 살피는 등 집을 계속 주시한 것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은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자신은 비폭력주의자였다면서 입대를 돌연 거부합니다. 이를 두고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평소에 신념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의 양심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처음 인정한 겁니다.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대 시점에 갑자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20대 정모 씨는 비폭력주의자인 자신은 총기를 들 수 없다며 입대를 거부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진정한 신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법정 진술을 근거로 평소 드러내지 않던 신념은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생활 법률을 전해드리는 생생로 순서입니다. 병원에서 감기로 진단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폐암이었다면 이보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없겠죠.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전에 환자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민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콧물 기침은 감기뿐 아니라 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몸 상태를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 부모의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냥 감기라고 해도 계속 안 나으면 폐렴이 아닌가. 기침을 밤에 너무 많이 하면 그런 걱정은 돼요. 감기 진단을 받았다가 큰 병이라는 게 밝혀져 회복이 쉽지 않다면 의료진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폐렴을 앓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사망한 사고 당시 법원은 의사의 책임을 인정해 8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병이 잘 낫지 않는다면 환자가 의사에게 다른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다른 치료법이 없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다른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의사의 과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사에게 결과 예견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예견하고 그 악결과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사에게 상세한 질문을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인 동시에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카라 출신의 멤버죠. 가수 구하라 씨가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보도국 연결해서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오늘 오후 가수 구하라 씨가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후 6시 9분쯤 구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 씨의 자택에선 경찰의 감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씨는 지난 6월 일본 프로덕션과 전속 계약을 하고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절친한 친구였던 가수 설리 씨를 떠나보내며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에 민심이 가려질 9.2회 선거투표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쪽이 차기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인단 모두를 독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시위대가 동력을 잃을지 얻을지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구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홍콩의 한 투표장 앞. 아침 일찍부터 유권자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투표장을 둘러싸고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중간 투표율은 직전 구의원 선거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近排社會啲事都令到咁多人走出嚟投票咁樣。 이번 선거에서 뽑는 구의원은 452명. 친중이든 반중이든 이기는 쪽이 홍콩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이단 117명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치열한 선거전을 벌여왔습니다. 양쪽 세력을 대표하는 캐리람 행정장관과 시민운동가 조시아 웡은 아침부터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Those are a very important partner of the Hong Kong SAR government in addressing district affairs. I urge people in Hong Kong, if they urge to stop police brutality, call on free election, it's time for them to vote. 현재 구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친중 세력이 다시 승리하느냐, 아니면 민주진영이 이를 뒤집느냐에 따라 앞으로 홍콩 시위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패의 윤곽은 내일 오전에 드러납니다. MBN 뉴스 한성훈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사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역 인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실무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과 총 인건비 정상화 등을 놓고 이견을 좁혀서 막판 협상 타결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우려를 전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귀국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미국 의회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면서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란 분위기 역시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린 휴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저녁 1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서해안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고양이 영하 5도,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영하권을 나타내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내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는데요. 그 밖에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 1에서 5cm, 영서 북부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7도로 오늘보다 10도나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지난주만큼 포근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아세안 11개 나라 가수들이 참여해 부른 사이드 바이 사이드 뮤직비디오 보고 계십니다. 네, 한 아세안이 나란히 함께 협력하고 또 화합하자는 기념곡이죠. 그렇죠. 앞으로는 뭐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신남방 정책 구상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남방 정책을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걸까요? 앞으로는 남방 셔츠를 입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남방 셔츠라고 남방 정책이 어떻게 갔습니까? 어차피 남방 정책이나 남방 셔츠나 똑같이 남쪽 나라 남방이거든요.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되네요. 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